네, 안녕하세요. 대여배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체리브로 그리고 체리브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해상우님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체리브로랑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 우님이 급등을 하는 게 왜 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살펴보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에 어떤 영향까지 파동이 닿게 됐는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기사를 보시면요. 갑자기 HMM이 나타나죠. HMM이 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1조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해상운임이 해상운임 쪽이 뭔가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또 주목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HMM이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HMM이 올해 상반기 물류난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2년 만에 1조 클럽에 재가입하는 달성.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운임 상승 덕분에 매출을 올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해상 운임이 왜 상승을 했느냐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홍해 사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상 운임 상승의 주요 원인이 홍해 사태거든요. 이 중동의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수에즈 운하를 여기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 운하가 폐쇄가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해운사들이 자연스럽게 항로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운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운임 비용이 상승을 한다고? 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냐? 우리는 체리브로가 원료들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 원료를 수입하는 비용이 물류비랑 운송비가 전가가 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HMM의 사례를 보면서도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면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물류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 같은 체리브로가 수입을 하고 할 때 물류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요인도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해상 운임과 관련해서는 또 불안정성 요인이 또 항상 따라오죠. 이 공급망에 대한 혼란인데요.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지면 공급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체리브로가 사료랑 원재료를 수입하게 될 때 공급 지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요소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급 차질에 문제가 이슈가 또 생기면 또 주가의 변동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에서 이런 홍해 사태랑 뭐 수혜주 운하 봉쇄 뭐 이런 이슈를 연결지어서 어떤 일들이 점차적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좀 살펴주시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구나 하는데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이렇게 봉쇄를 하고 선박들을 공격하고 하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가 아시아나 유럽을 연결하는 이 해상 무역로가 중심 통로가 또 차단이 되죠. 그러면서 아까 우회로를 찾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이 거리가 대폭 증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그게 대략 몇천 킬로미터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 소비도 그렇고요. 인건비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운송 시간까지 연장이 되니까 화물 도착이 지연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통기한의 문제나
어쨌든 계약 지연으로 인해서 페널티까지 초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연료비 증가가 되고 추가 인건비 그리고 항만 이용료, 해상 운임 이런 것들이 추가 이렇게 적재되어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는 해운사들한테, 고객들한테 운송비를 인상하는 형태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상황은 뭐 경로 차질이 생기게 되니까 일정이 꼬이게 되고 또 운행을 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선박 확보도 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박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변수, 예상치 못한 항만을 또 이용하게 되면은 또 항만이 가미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하역 작업도 지연이 될 테고, 또 창고도 또 빠르게 채워지면서 이제 병목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이슈들도 있게 됩니다. 좀 너무 멀리 돌아가긴 한데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고 보시면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구나, 혼란을 빚구나라는 공부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컨테이너가 제때 뭔가 회수되지 못하고 뭐 계속 특정 지역에 물리게 되거나 쌓이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비용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돌아 이유 때문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류나는 또 공급 지연을 야기시키고 일정이 또 어그러지고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또 제품 가격은 인상이 되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얹게 된다. 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주가 또 차트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것도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락의 흐름에는 또 실적면이 좀 기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리브로가 최근에 또 적자를 내고 있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늘었는데 또 똑같이 흑자를 전환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용 구조에 있어서는 뭐 손익분기점에 대한 작용도 있겠지만 어쨌든 운임 비용의 전가 이런 것들 원자재 값들이 분명히 전가가 되면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따라서 주가 차트도 조금 우하향하고 있는 건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먼 이야기인데, 이 해상 운임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이슈가 터질 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 이런 비용이 전가가 되겠네, 주가가 어떻게 되겠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좀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